네,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OECD, 닥터코퍼 구리 얘기입니다. 네. 하이브, 에코프로, HN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OECD, 자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어젯밤에 내놨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기존 대비는 0.1%포인트 낮춰잡았습니다. 낮췄습니까? 낮춰잡았는데 원래 이 한국의 올해 경쟁 성장률 전망 2.6%로 봤다가 이제 0.1%포인트 내린 2.5%로 전망을 한 건데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나왔다기보단요. 직전 이 보고서 대비에 2분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논리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지만 똑같이 내린 게 있거든요. 물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물가 성장률 예상치도 올해 0.1%포인트 내려간 2.4%로 잡았고요. 내년에는 이 물가 성장률이 아마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적정한 수준인 2%에 안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전망 근거는 경제 성장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수출 호조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전망의 근거치였는데 다행히 오늘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그동안에 반도체 AI 고점론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마이크론도 그렇고 아마 오늘장 우리 반도체주들도 기대해볼 만할 텐데 이런 것들이 OECD의 이 수출 관련 호조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 물가 관련성은 유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유가가 조금 더 낮아지면 세계적인 전체적인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수정된 OECD 전망의 배경입니다. 네, 에너지나 뭐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니까요. 원자재 특히 이제 물가 안정 요 바탕 속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전망 OECD가 내놓은 것 같습니다. 2.5%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고요. 기재부가 우리 정부는 2.6 여전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어찌됐든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다른 나라들 전체 합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높여잡았습니다. 3.2%. 올해 3.2%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의 성장률이 2.6%. 기존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미국은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OECD의 통계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어쨌든 미국은 계속해서 좋은 성장은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5%의 성장률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4.9% 기존 전망을 유지했고 볼만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이 마이너스 0.1% 올해 경제 성장률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특이하네요. 보는데 이것은 1분기에 실적 부진 같은 것이 있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가 나왔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0.5%포인트 낮춘 5.4%라고 봤고 내년 되면 3%대로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가 안정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은 물가 상승은 조금 둔화되고 가계 지출은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OECD의 전망인데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중동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무역 갈등 위험, 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유럽 전기차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쪽의 얘기를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역 갈등 가능성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OECD는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크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을 조금 예상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구리값심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냈죠. 닥터코퍼 구리값도 갑자기 급등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구리를 보고 왜 구리 박사님, 닥터 코퍼라고 부르냐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 워낙 많이 때문에. 쓰이니까 그렇죠, 구리가. 그렇습니다. 이 전선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일단 구리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5달러에 다시 도달을 했다가 지금 이제 숨고르기 측면에 갔습니다. 이제 24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도드린 대로 방송했던 대로 이 중국의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이후에 구리 가격이
최근 10주 동안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크게는 상승세에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중국의 부양책이 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그네슘이라든가 비철금속 전체에 조금 상승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리 가격은 경기 회복 심리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AI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 갔다가 잠깐 주춤했던 구리 관련주들 그리고 전선주들 다시 한번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구리 관련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구리 관련주가 가장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구산업이라든가 KBI 메탈 같은 구리 관련주들의 동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주 관련해서는 지난 장을 돌아봤을 땐 가온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부양책 이후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표들을 주목하게 될 거고 이 지표는 사실 중국의 부양책이 반영이 안 된 지표가 나올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다음 주는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그래서 국경절 직전에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나오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좋지 않다면 지금에 있었던 심리가 약간 흔들린 가능성 역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양책 또 내올 수도 있죠. 또 부진하면 중국이. 예,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만 뉴진스가 2주 전인가요? 유튜브에 갑자기 켜가지고 우리 엄마 내놔 그랬죠. 시간 딱 2주 줄게 그랬는데 그 2주가 어제 돌아왔단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하셨던 대로 뉴진스 멤버가 2주를 기한으로 이 민희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 어도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민희진 대표를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해주겠다. 5년 동안. 그러니까 어도어와 뉴진스가 계약하는 기간 동안은 민희진 사내이사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안심해라고 했지만 대표이사 복귀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사내이사로서만 민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봤을 때 지금 이사회 구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도어의 이사 구성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 새로 바뀐 하이브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 대표 측, 이 법무법인 세종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아니 우리가 대표이사가 부당한 게 해임이 됐으니까 그거 되돌려달라는 게 정상이지 사내이사 복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 살펴보시면은 아마 대표이사 복귀 재요구를 사실상 한 거기 때문에 이 갈등이 또 지속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이브 주주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이 갈등 자체가 미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들을 보면은 아니 뉴진스는 왜 이렇게 잘 뭘 모르느냐, 아니 반대로 뭐 민 대표는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 왜 이렇게 관리 못하느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하이브의 PR 관련해서 이 뉴진스의 어떤 보도들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투자 심리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하이브를 볼 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도 뭐 확인이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 잡음이 지금 이렇게 이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의 지속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국면인데 이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이브 주가만 떨어진 건 아니죠. 엔터주 다 줄줄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하이브의 잡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에코프로 상장회사가 크게 보면 4개가 있습니다만 HN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꽤 큰 규모로 내놨는데도 주가가 시간에서 지금 급등? 시간에 맞나요? 시간에선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증 소식이 이제 미리 알려지고 나서 이 에코프로 그러니까 계열사의 여러 가지 의지가 확인되면서 어제장 마감에 이 뉴스 나오기 전에 공시 나오기 전에 올랐던 측면들이 있죠. 이거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유상증자 내놨는데 주가가 오히려 뛰었던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HN이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이제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었죠. 몇 주 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이때 내용들을 보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주당 35,300원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35,300원에 2주씩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데 에코프로 HN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 대출하는 대신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보통은 유상증자는 좀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지분 가치 희석이 일단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 가격 자체가 현재가보다 당연히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때 35,000원에 받아서 나중에 5만 원 정도 시점에서 팔아버리면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래서 유증 발표 직후에는 에코프로 HN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오를 것 같냐?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상증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거 성공이 안 되면은 회사 자체가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몇십억 단위의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는 결국 어쨌든 성공시키고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에코프로, 이 계열사이자 이제 모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번에 초과 청약,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만큼 주주 배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법상 120% 할 수 있는데 120% 다 했다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생긴 흐름인데 모회사가 사활을 걸고 지금 에코프로 HN에 자금 투입을 하겠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이제 시설 투자 1,700억 해가지고 이 2차 전지 소재 공장 지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9월에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업황들이나 고려했을 때 지연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상화하려면은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방향의 문제에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가 부양책까지 내놔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이 정도 유증이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는 정황들이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2천억 유상증자 자금 중에 1,700억을 시설 투자에 투입하는 것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신인기우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